예, 뉴스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뉴스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감독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누구 하나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부 정의영 기자 그리고 증권부의 이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 문제는 워낙 쟁점도 많고 서로 하는 얘기들도 다르고 복잡하다면 복잡한 얘기라 저희가 쟁점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무엇인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네, 첫 번째는 고의적 분식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굵직한 내용 그리고 헤드라인에서 장식되고 있는 워딩 중에 하나인데요. 서로 나는 아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분식회계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금감원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수연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인 2015년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습니다. 이 회계 처리로 설립 후 4년 동안 적자를 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갑자기 2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고 그 다음 해에 상장하게 됩니다. 종속회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 반면 관계회사는 지배력이 약화된 형태로 이때 관계회사의 가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안에 관계회사 투자이익으로 처리합니다. 큰 차이는 종속회사의 경우 지분 가치를 장부가로 계산하지만 관계회사는 시장가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지분 가치는 3천억 원에서 무려 4조 8천억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현재 분식회계 논란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또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가치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판단 근거와 증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 관계 회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3천억짜리가 이제 4조 8천억 원짜리가 됐고 이 과정도 문제고 과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4조 8천억 원짜리가 맞냐라는 것도 당연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선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일날 이번에 분식 회계 관련돼 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 사태가 분식 회계 프레임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고의로 회사가 그 회계를 조작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고의로 회계를 조작할 동기도 없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얻은 실익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지적한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그 회계 기준 인식과 적용에 대한 차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증선이 등의 절차에서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최종에도 분식 회계라고 결정이 난다면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큰 골자에서의 첫 번째 쟁점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씩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 화면 통해서 역시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이번에는 그 과정, 그러니까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이 되는 게 적법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자체도 사실 우리 일반인 시각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은 사안이기도 한데 이게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더 어려워서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는 게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2대 주주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로 나뉘어지는데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성과가 나오면서 콜옵션 행사 가격보다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바이오젠이 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보면서 예. 이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본 겁니다. 네. 이게 국제 회계 기준을 보면은 좀 모호해요. 그 회계 기준서 제 1110
6호에 보면은 그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의 관계를 지배력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콜옵션 행사로 지분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이사회도 동수로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 겁니다. 특히나 그 요번에 그 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2015년 그 2대 주주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해서 의사를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오젠이 앞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문서를, 그 레터를 바이오에피스 측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그 1분기 실적 설명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콜옵션 행사를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로직스는 충분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배력 상실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저희 5월 2일에 이 사안을 전해드렸을 때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꼭 행사해야 그나마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역시 비슷한 쟁점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한다면 정말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는 거야? 라는 데는 또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배력과 관련해서 좀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번에 방송했던 이후에도 더 이제 의논이 확산됐는데요. 예.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지배력은 바이오로직스에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일단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49%까지 행사할 수 있고 50% 이상의 지분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사회 수를 동석으로 맞춰도 의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다면 로직스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참여연대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편입한 시기가 아니라 관계사로 편입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현재는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힌 것은 맞지만 아직도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에 회계 처리를 변경을 했는데도요. 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봤다는 것도 삼성 측의 주장인데요. 만약 삼성 측에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의사가 그때 없었다는 것을 알고도 회계 처리를 변경했다면 또는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런 증거는 삼성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는지를 봐야 뭔가 실마리가 나올 것 같고 실제로 그 이후에 지배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좀 의견이 분분한 쟁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바로 세 번째 쟁점도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결정 번복이라고 저희가 써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결정 번복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정영 기자가 한번 현재 상황 얘기를 해주세요. 금융당국이 이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한번 멘트를 하고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니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상황이죠. 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부분에서 되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삼성 측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회계법인 감사인 측에서 먼저 그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냐,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그 회계법인에 대해서 3대 회계법인에 대해서 적절성을 평가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6명의 외부 회계 전문가들에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성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예. 그리고 앞서 2016년에도 참여연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금감원은 이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전적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예. 기업은 이렇게 어쨌든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라면 기업은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야 하냐라는 목소리를 높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화 제목 패러디하자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받아들이는 거고 정권 바뀐다고 기준 바뀌면 우리 어떻게 일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 측에서는 또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결정 번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금감원은 전에 감리를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거 의혹이 있었어도 증거가 없다면 그때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먼저 상장하기 전에 한국공인회계사의 감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석 전 금감원장도 아직 문제가 없다고 발언을 한 것이지 금감원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더 정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계속 지적이 됐고 그래서 지난해 4월에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만약 문제가 정말 없다고 판단을 했었다면 그때 시점에 특별감리를 착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리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가 지적할 사항이 있고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말 바꾸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과거의 의혹들이 계속 아직 얘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금감원은 아직 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지난 의혹들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의혹들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 하고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다 얘기됐던 거를 왜 이제 다시 문제를 삼느냐는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도 분식회계로 입증되기까지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갑자기 제보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예. 회계 기준에 대한 판단이 갑자기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분식회계로 판단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증거에 따라서 금감원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이 맞아 보이고 또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도 맞아 보여서 계속 이제 쟁점들이 돌고 도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쟁점까지 살펴봤으니까 네 번째 쟁점은 또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네 번째는 삼성물산 합병 연관성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슈를 경제면에서 본다면 앞선 쟁점들이 많이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회면이나 기타 다른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네 번째 쟁점이 더 많은 이들에게 관심과 또 어찌 보면 공분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삼성물산 합병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런 조치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후속 조치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회사 측의 입장을 설명드리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5월 공시됐었고 이때 주가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변경은 2015년 말에 있었던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도 2016년 4월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이나 상장이 제일 그 합병 과정에 있어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일각의 주장은 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전히 여론이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인정한 것 자체가 어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연관성을 인정한 것과 같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금융당국 입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은 또 첨예하게 달라질 것 같아서 반대쪽 입장은 이수영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금감원도 삼성물산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측의 입장대로 이 감리 결과가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은 좀 막으려는 그런 방침인데요. 앞서 IST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해서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감리 결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조건과 기준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각자가 주장하는 의견들이 다른 만큼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이 부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희영 기자와 이수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